20번. 이해되나? 질문 있어요? 20번? 영어? 오케이. 의문사 플러스 2잖아요. 두 번째 줄에는. 됐나요? 의문사 플러스 2는 이 2는 뭐를 줄임말이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그죠? 1번 언제 악수를 해야 할지 이 말이죠. 됐나요? 또? 괜찮아요? 일단은 전체 내용 보겠습니다.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바디랭귀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죠? 이 바디랭귀지는 뭡니까? 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면은 어때요? 정직과 신뢰를 나타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은 개방성과 협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손바닥이 이렇게 악수하는 이 행위가 원래 어원이 뭡니까? 손에 무기가 없다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를 찌를지 모르니까. 맞죠?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개방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바디랭귀지는 말의 언어를 어떻게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과도한 몸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함정에 조심해라. 그래서 이 부분 반절이 나니까 문장 위치로 보는 거예요. 알았나요? 너무 많은 손동작을 하면은 메시지에 집중을 못해. 맞나? 말을 하는데 계속 근데 손에 집중하잖아. 맞죠? 그래서 산만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균형이 중요하다. 몸짓은 여러분들의 말을 강조해야지. 말을 가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 balance is key. 균형이 중요한데 너의 몸짓은 하이라이트 강조하다죠. 말을 강조해야 된다. Not overshadow them. 그것을 압도하다 적어놨네. overwhelm으로 착각했습니다. 지울게요. 지우세요. 보시면 이거 그죠? 가리다가 맞습니다. over 재미 착각했어요. 가리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죠? 이거 영어는 안 보겠습니다. 내용 뭐 이렇게 무난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질문. 괜찮아요? 옛날에 비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 한번 받는 거죠, 옛날에. 그죠? 자, 인간이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뭡니까? 그죠? 우리가 기형아를 만약에 있잖아요. 출생했을 때 문제점이 심각하잖아. 근데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 그럼 미리 어때요? 기형 같은 경우 예방하면 좋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편집이 된다면은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고치는 것. 이거 바람직하잖아, 이거는. 맞죠? 근데 이걸로 끝날 거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봐요. 하지만 일단 배아의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돌연변이를 정상적으로 고치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괜찮죠. 맞나요? 이거는 괜찮다고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유전자인데 더 우수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유혹이 없을까? 이 말이야. 나쁜 것은 정상화시키는 것은 우선 떠오르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 근데 정상적인 것을 더 좋게 만들려는 유혹이 당연히 있잖아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얼굴 마음에 들어요? 정상이잖아. 그죠? 좀 더 고치고 싶죠? 미리 다 고쳐놓으면 어떨까? 키 어때요? 맞죠? 눈동자 색깔 이런 것들 다 고칠 수 있잖아. 맞나요? 그래서 이 질병 치료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요. 맞나요? 그렇지만 그죠? 더 강한 체력, 향상된 인지 능력, 또는 눈과 머리카락 색 같은 이런 것도 바꾸고 싶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 유전자 조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더 엉뚱한 짓거리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왜 미끄러운 경사길을 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런 거죠. 미끄러운 경사면은 일이 생긴 거잖아. 맞죠? 이렇게 생긴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어때요? 미끄러운 경사면이죠. 맞나?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최초의 시작은 뭘까요? 돌연변이 교정이겠죠? 근데 그 다음 뭐 할까요? 그죠? 눈, 코, 입 다 고치겠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잡지책에서 보는 그런 그저 모습으로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여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정적 결과가 당연히 초래되겠죠? 결국 놓일 곳, 결국은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여기에 모여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중간에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지면은 경사면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돌연변이 교정조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필자는 주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런 말 하고 있진 않지만. 됐나요? 질문 없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 글의 흐름 보세요. 유전자 편집이 나오고 맞죠? 해로운 유전자 뭐 이거 교정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지만 요 부분 그죠? 하지만 일단 가능해지면 유혹이 있지 않을까? 업그레이드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았나요? 여러 가지 그죠? 이 짓을.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추구죠. 완벽에 대한 추구는 거의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간의 본성에. 맞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죠? 완벽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면 아래로 출발하면 우리는요.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끝나는 곳. 그죠? 엔드업은 결국 뭐으로 끝나다. 도달하는 곳, 끝나는 곳 이래 됩니다. 그럼 경사면을 따라 출발하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뭘 나타낼까? 유전적 변형이 인간을 업그레이드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알았나요? 일단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게 되면 멈출 수 없다. 그죠?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되죠? 좋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세부적인 분석은 여기 쌤이 해놨으니까 그걸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22번 질문 있나요? 괜찮아? 먼저 묻고 쌤 설명 듣는 게 낫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진실이잖아. 확실하다고 배우잖아. 맞죠? 진리잖아. 맞죠? 맞나? 그런데 이제 과학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죠. 과학은 결국은 뭡니까? 그죠? 연속적인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맞나요? 과학적 과정은 뭡니까? 지식의 조각을 모으는 것보다는 지식이라는 거 뭐야? 정해진 거 진리란 말이야. 진리를 모으는 것이 과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불확실함을 줄이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서 그죠? 확실치 않은 것을 배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것을 배제시킨다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바뀔 수 있잖아. 맞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 그게 과학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평평하지 않고 원이었잖아요. 그럼 지구는 진짜 원일까? 맞죠?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은 뭐였다? 컴퓨터 속에 뭐죠? 하나의 프로그램된 세상이다. 이래 보는 과학적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맞죠? 어떤 것도 사실은 정답이라 말할 수 없죠. 다만 아닌 것은 배제시켜 나가죠. 맞죠? 지구는 평평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잖아. 맞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 지구는 원이다를 알지, 그죠? 평평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나머지는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 과정은 불확실함을 줄이는 것에 관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이 부분이죠. 됐나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따라 주어진 어떤 지식의 조각에 대해서 우리는 불확실함이 크거나 적을 수도 있다. 어떤 지식은 어때요? 불확실함이 크고 어떤 지식은 불확실함이 적고 좀 많이 밝혀진 게 있고 좀 덜 밝혀진 게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는 좀 확신하죠. 중력이 작용한다 알잖아요. 근데 난류 유동에 관한 우리의 이해, 난류 유동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turbulent flow, fluid flow, 난류 유동. 바닷물에 그죠?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순환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알죠.
따가운 뜨신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 가라앉아갖고 지구의 뭐 대류의 순환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빙하가 녹았을 때 맞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대충은 감은 잡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맞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진짜 조금 거의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 중력이라는 거는. 맞죠? 근데 난류 유동,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마치 이거 비슷한 거죠. 태풍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로 갈까? 대략의 예상 지점을 만들 수 있지만 정확히 그게 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죠? 그런 비슷한 아직까지 덜 확실한 그런 지식도 있다. 됐나요? 어쨌거나 과학은 사실의 어떤 진술, 사실의 모험이라기보다는 그죠? 불확실함을 추리는 과정이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 괜찮았었어요? 안 받는 거 아니야? 봤어요? 자, 이거는 자 초등학교 때 어때요? 과학은 진실이다. 맞죠? 이렇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Only when 단지 뭐뭐일 때만이 only가 문장 앞에 나왔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치. 맞죠? 우리가 과학의 어때요? practice는 어떻게 해석했냐? 실제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그죠? 과학의 실제를 배울 때만이 너는 깨닫는다. 각각 이러한 사실들은 어렵게 얻어진 것이다. 논리적 추론의 연속이죠. succession입니다. 이거 조심할 건 success 아니죠? CCSS입니다. SU CCSS success는 성공이잖아요. 논리적 추론의 성공이 아니고 연속입니다. 그냥. 연속적 추론을 통하여 어렵게 겨우 얻는 것이라는 거야. 자,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였어. 맞나요? 요거 그 다음 봐요. 과학의 과정은 less A than B가 나오잖아요. 덜 A다 than B, B보다. 그러니까 less A than B는요. 덜 A다 하는 말은 A가 아니라는 말이잖아. 지식의 일부죠. 지식의 조각을 수집하는 것에 관해서 덜이다는 것은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라 그것은 뭐에 관한 거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 불확실성은 크거나 작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사가 떨어지는 것, 난류유동. 사가 떨어지는 건 확실한 영역. 난류유동은 불확실한 영역.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23번요. 질문. 니네들 provided 대시 if라는 거 알았나요? 소민아? 조건 부사절입니다. 알았나요? 이런 것들. 누구 정리 안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몰랐을 거 아니야? 왜 안 물어? 영어 제대로 안 봤네. 맞죠? 전체 내용은 뭡니까? 선생님, 교사, 그죠? 상사, 코치가 관여되고 배려한다면은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는 거죠. 쌤이 지켜봐주면서 어때요? 함께하고 어때요? 그죠? 같이 해보자 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동기가 부여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꼭 어때요?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래와 동료한테도 어때요? 그죠? 얘들이 좀 중요하고 함께하고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어때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또래의 인정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꼭 선생님이 지켜봐주고 지민아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죠? 채은이가 그죠? 함께 해볼래? 같이 해볼까? 중간고 성적 이렇게 하면 또 정적이죠. 동기부여가 되죠. 공부할 욕구가 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욕구가 충족될 때 동기와 내면하는 자극된다. 맞죠? 같이 하자 하면 어때요? 그죠? 배지 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려 한다면 배려하는 관계는 그죠? 바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죠? 상대방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고 함께 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할 때 타인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그죠? 중요하다. 남을 어때요? 그 동기부여할 때도 내가 함께 해주면 되고 내가 동기부여할 때도 남과의 관계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함께 하니까 잘 되겠죠? 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운동하고 그죠? 어려운 결정할 때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맞죠? 누군가 도전에 맞설 때 어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그죠? 도와줄게. 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어떤 일을 동기부여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논리 강의입니다. 영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높은 새끼는 아니죠. 높은 분이 어떻습니까? 그죠? 관련되고 돌봐준다면, 배려한다면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하고 싶죠. 그리고 그것이 꼭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피어와 코워커죠. 동료에 의해서도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 relatedness, 이게 힘이죠? 맞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충족되면 동기와 내면화가 자극된다. 이런 말. provided that, if입니다. 조건부사절이에요. 만약, 뒷받침 지지죠. 자율성과 능력에 대한 그 지지가 또한 거기에 있다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있다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provided that 자체가 if절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거 생각해봐요. 그죠? 자, 위에 선생님과 부모와 선생님, 감독관, 코치가 인식된다. 관련된 것으로서 배려하는 것으로서. and의 병렬이 pp and ing가 병렬 구성이 가능하죠? 맞나요? 선생님은 관련되고 선생님은 배려를 해주는 거죠. 알겠나요? 관련되고 배려한다고 pp and ing 병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 논리가 뭡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동기부여하면은 caring 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돌봐주는 관계, 배려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동기부여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그죠? 다른 사람과 sense of connectedness, 그죠? 연대감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함께 해라. 됐나? 운동 함께 하고 뭐 이런 말입니다. 그죠? 됐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connectedness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이거죠. 이 부분 다시 어때요? relate 나도 남자가 돼버렸어. relatedness와 connectedness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이게 동기부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폐하죠. 여러분들의 삶도 피폐하지만 선생님의 삶도 피폐합니다. 알았나요? 여러분은 그 책 보면서 하잖아요. 그 책 보면서 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화면 보면서 하잖아. 화면 문제 눈이 너무 이게 한 2시간 하잖아요. 저 뒤에 저 의자 갖다 놨잖아 내가요. 그거 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감아야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부원장과 지나가다 자는 줄 알아. 자는 게 아니라 못 봐. 안 보여. 눈이 필요해가지고 피폐합니다. 자, 그 다음 24번 질문. 질문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자기 공연 기법으로 뇌 스크린을 해봤더니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두뇌의 영역을 밝힌다. 두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맞죠? 읽기가 두뇌를 활성화시킨다. 맞나요? 발음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과목,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특히나 더 심하죠. 그래서 쌤 읽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뭡니까? 그죠? 발음과 발화된 반응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말하고 듣는 것이 두뇌 능력을 위한 여러분의 뇌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시킨다.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말하기 능력의 좋은 방법인데 왜? 모든 단어를 그죠? 읽게 강제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알았나요?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 딱 하는데 그죠? 몇 가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소리 내어 읽다 보면 어떻다? 모든 단어를 빠짐없이 읽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읽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인지력이 올라가겠죠. 특히 어릴 때는 느그잘 어린이 맞죠? 어린이는 어때요? 이런 자극에 굉장히 어때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 소리 내어 읽도록 장려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나요? 그죠?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내용 전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기 공용 기법 뭐 fMRI 나옵니다. 않나요? 이거 조사해 보니까 소리 내어 읽는 것이 revealed aloud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밝히다 light up 두뇌의 많은 영역을 밝힌다. 이게 밝힌다는 건 정말로 두뇌 활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두뇌 사진을 어때요? MRI 따위로 찍어봤단 말이야. 가마 소리 내어 읽으면서 두뇌 사진 찍어보니까 두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야. 그죠? 전기 신호가 포착되죠.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읽기 하는 것들이 뭡니까? 강화시킵니다. 결합의 구조. 두뇌 세포의 결합 구조. 그죠? 더 많은 두뇌력이죠. 두뇌 힘입니다. 알겠나요? 두뇌 능력을 위한 너의 두뇌 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집중력으로 이어지고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요거 because. 그죠? 자, 중요한데 뭐 때문에? 그것이 강요하기 때문에. 네가 읽도록 모든 단어를 읽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맞죠? 어떤 것이다.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이 두 대동사란 말이에요. 대동사가 뭘 나타낸다? 읽다죠. read를 말합니다. 알았나요?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모든 단어를 읽도록 강요한다. 그 모든 단어 읽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종종 여기 형용사절입니다. 하지 않는 어떤 것이잖아. 맞죠? 빠르게 읽을 때, 침묵 속에 읽을 때는 하지 않는 것. 맞나요? 그렇죠? 근데 소리 내어 읽는 것은 강요한다. 그러니 아이들은 특히나 어때요? 큰 소리 읽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20 이거 알아서 보시고요. 그죠? 이거 26번 알아서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죠? 눈, 코, 입 있으면 할 수 있어요. 27, 28도 마찬가지죠? 29번 들어갑니다. 루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루틴은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맞죠? 우리가 배구 선수 나옵니까? 배구 선수 서브할 때 뭡니까? 와갖고 위에 서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죠? 공을 탕탕 쳐보고 몸 좀 풀고 이렇게 하잖아. 루틴이 있잖아. 야구 선수가 어때요? 그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갖고 이래 치지 않잖아요. 맞죠? 모자 벗었다 끼고 장갑 벗었다 끼고 이익 하다가 치잖아요. 이 루틴이라고요. 맞나요? 그죠? 그런 루틴이 왜 필요하냐? 그 배구에서는 어떤 바닥의 상태, 뭐 분위기, 아니면 내 신체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에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배구 서브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을 튀기고 그러면은 이게 루틴이란 말이에요. 공 바닥, 근육 상태 이거 정보를 대충 내가 인식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 이 정보는 자신의 서브를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서 하면 되죠. 맞죠? 루틴은 뭡니까? 준비 상태를 조정하고 자, 뭐 선수가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와 미세 조정 맞나요? 그죠? 이렇게 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다? 경주용 자동차가 맞죠? 경주용 자동차는 워낙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싱 할 때 보면은 몇 바퀴 돌다가 그 타이어도 갈아 끼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알았나요? 엔진을 트랙과 기온과 날씨 조건에 맞게 진짜 미세하게 조정하잖아요. 이것처럼 루틴은 적절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경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조정한다. 맞죠? 루틴이 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게 되죠. 어떻게 됐나? 스포츠 수행에서 루틴의 역할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밑에 첫째 문장 봐요. 루틴은 가능하게 한다. 운동선수가 평가하도록 경기 조건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문장. 이 정보가 사용된다.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수거의 패턴. 이거 잘 나오는 거잖아. 사용되다, 투하기 위해서죠. ing 써버리면 뭐다? 익숙하다라는 말이 되죠. 지금 사람 빈뉴스도 ing 하는데 익숙하다의 패턴이 아니죠. 그죠? 정보는 사용된다. 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뭐, car racing 이야기까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루틴은 뭡니까? 조절하죠. 모든 경쟁적인 구성 요소를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내용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자, 프로모션 맞죠?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뭐야? 제품 홍보에 관한 이야기죠. 맞죠?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를 말합니다. 소비자 심리를 다루죠. 맞나요? 그래서 이 마케팅 담당자는 뭡니까? 명확하고 정직하며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매출 증가를 위해서 프로모션을 했단 말이야. 맞죠? 홍보를 통해서 말하고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맞아요. 옛날에는 근데 무조건 판매만을 목표로 하는 옛날 행위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행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 속이더라도 팔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입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요. 맞죠? 옛날에는 내가 잘못된 어떤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그죠? 지민이 혼자서만 속 터지는 거야. 기껏해야 가족들만 알게 되죠. 근데 지금은 SNS라든가 매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된 홍보로 거짓된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다가는 어때요? 소비자 단체에서 난리 나겠죠. 맞죠? 정보가 시간에 공유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 한번 속은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때문에 결국엔 손해가 된다는 거죠. 대신에 그러지 말고 옛날에 속여서 파는 거 하지 말고 마케팅 담당자는 뭐합니까? 진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그죠? 소비자를 확인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하게 밝히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야 됩니다. 맞나? 이제는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맞죠? 그러므로 마케팅 담당자는 잠재적인 소비자가 어디든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도달할지 알아야 된다. 알았나? 내 물건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지금 프로모션, 홍보는 어다? 내 물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를 내가 그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프로모션이 해야 될 일이다. 그냥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어때요? 억지로 속여갖고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은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 후회하면은 어때요? 그죠?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가면 우리 제품에 타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제품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영어 질문 있나요? 질문? 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be used to 할 또 나왔습니다. 그죠? 설명 안 합니다. 다섯 번째 뭐 gone are the days. 이 부분 문장 위치로 중요하죠? 사라졌다. gone이 pp입니다. 그죠? 그날은 사라졌다. 이제 가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날인가요? 관계부사입니다. 홍보가 행해졌던 날은 끝났다. 뭐 하기 위해서? 풀 속이다는 거죠. into 다음에는 항상 결과가 나오거든.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홍보가 행해졌던 시절은 끝났다. 뭐 하도록? 제품을 구매하도록.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 효과는 뭡니까? get oughto가 뭐야 됩니다. get ought.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게 하는 것의 장기 효과. 그들이 원하지 않고 필요치 않는 것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속여서 판매하는 그 장기적 효과는 뭐죠? 좋지가 않죠. 왜요? 딴 사람한테 어때요? 그죠? 속아진 소비자는 뭡니까? 전달하겠죠? 그 경험을 남들한테.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대신해서 이제 마케팅 담당자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제품을 인정할 만한 소비자를 찾아야 되고
맞죠? 그래서 그 다음 뭐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어때요? 그죠? 소비자에게 가치가 분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 그리고 마지막 결론 뭡니까? 어디에 있는지. 이게 뭐야? 무관심한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 속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재적 소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 우리 제품이 필요한 사람을 잠재적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잠재적 소비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도달할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그 사람 찾아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오늘 요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알았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쌤이 만들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승인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보냈던 것이 어떻게 되어 가겠나? 한 개 갔나? 많이 갔네? 어디서부터요? 알 수가 없다, 이거. 한 개도 안 갔나? 응? 취소하고? 일단 정체해. 자, 20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전체 맥락 봅니다. 자, 요지 봐요. 지식의 증가는 이해를 높이기보다 변화 속도를 가속화하여 미래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정보 과부하잖아. 오늘날, 자, 한글 봐요. 우리의 지식은 맹렬한 속도로 증가해서, 맞나요? 지식이 너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더 좋아야 되잖아. 하지만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맞나요? 우리가 발견하는 지식은 급속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이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의 양을 확장시키고 이것은 단지 더 빠르고 더 격변을 초래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우리 지식으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이 급속한 변화를 이끈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급속히 변하니까 또 우리는 지식의 양을 또 급속히 확장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또 그만큼 또 급속히 변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가 안정적이야. 맞죠? 그러면은 내가 통제력을 갖게 되겠지. 근데 많은 지식이 습득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기반하여 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변화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사회 발전, 과학 발전 이런 것들이 그죠?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잖아, 지금. 안 그래요? 옛날에는 천천히 이렇게 발전하는 사회였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양의 정보가 모이니까 너무 빨리 변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뭐죠? 지경이 돼버렸잖아.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점 떨어진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할 수 있나요? 맞죠? 인공지능, 로봇 이런 애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 예상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옛날에 선생님 살았던 시기에는 어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 바뀌겠지 뭐. 그 끝이야. 미래에 어떤 직업이 좋을까? 우리 선배들 보니까 공무원 하는 게 좋던데 나도 공무원 해야지. 그럼 그게 맞았다고요. 그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죠. 그죠? 이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1916년에는 1950년 한 40년 정도 35년 정도의 앞을 유럽의 모습을 예상하면 어때요? 예상하기 쉽죠. 맞나요? 195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왕에 의해 통치되겠죠. 그리고 농업 사회겠죠. 왕은 바뀌겠지만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대조적으로 맞죠? 현재 우리가 2050년, 30년 후를 예상해 볼까요? 유럽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전혀 감도 안 잡힙니다. 맞죠? 전혀 감도 안 잡히는 그런 변화의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그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맞죠? 오히려 미래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내용 영어는 괜찮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 있어요? 아니, 조금 찝찝하면 묻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자, 오늘 그냥 빨리빨리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3강이죠, 3강. 자, 이거요. 자, 내용 뭡니까? 모나리자의 신비로움은, 그죠? 다빈치의 예술적 기법이겠죠. 그죠? 해석이 분분한 미소에서 비롯된다. 그죠? 모나리자가 왜 위대한 작품이고 신비롭냐? 그 미소가, 그죠? 그 너무나 해석하기 힘든 미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죠?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첫째, 영어 봐요. 모나리자가 이겨진다. 가장, 그죠? 애니그메릭. 이거 왜 이랬지? 다시. 애니그메릭 하는 말은, 자. 밑에 나오죠? 불가사의한. 이대로는 못 내죠. 너무 어려우니까. mysterious, ambiguous 이런 말이 이렇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불가사의한, 초상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나리자가 불가사의하느냐? 그죠? 어쨌거나 다빈치가 두 가지 특정 기법을 사용했는데 스푸마토라는 기법 맞죠? 그러니까 명암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림 그리기 기법입니다. 알았나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이러한 기법들은 대상의 한쪽으로 치우친 미소라는 흥미로운 특징에 기여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신비로운데 그 미소가 신비롭게 만든 것은 다빈치가 사용했던 두 가지 기법, 스푸마토 기법과 명암법이라는 기법으로 한쪽에 치우친 미소를 만들어냈는데 맞죠? 이것이 신비롭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표정의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표정 하는지 몰라. 근데 이것에 대한 어때요? 가설입니다. 맞죠? 가설은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왜 모나리자가 그런 식으로 웃는가? 첫 번째 가설은 뭐다? 그 당시 유행하는 표정이 그런 그죠? 표정이다. 두 번째는 뭐야? 잠들었을 때 이를 가는 버릇으로 고생했다는 증거다. 모나리자가 이빨 쭉 깨물고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저 여자는 이를 가는 습관이 얼굴에 반영된 것이다. 세 번째는 뭐다? 그냥 그 모델이잖아요. 맞죠? 모델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지루해. 경직되고 지루해서 그냥 빨리 안 끝나나 이 하는 그 표정이다. 이 세 가지로 어때요? 가설이 세워진다. 어쨌거나 이런 가설이 세워지지만 그 미소는 굉장히 신비롭게 애니그메릭하게 보여진다. 그죠? 다빈치는 그 신비로운 미소를 만들기 위해서 스푸마토 기법과 명암법이라는 두 가지를 사용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순서는 그렇게 잡으시고요. 자, 위에 스푸마토 기법과 어때요? 명암법이라는 기법 두 가지 나옵니다. 이 기법들, 그래서 문장 위치가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죠. 이 기법들이 기여했다. 대상의 한쪽의 미소의 특징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이 미소가 그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가설이 어때요?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자, 뭐죠? 신생아를 태어난 직후에 목욕시키면은 폐지라는 것이 있는데, 맞지? 이것이 사라지잖아. 애를 싸고 있는 그 막 같은 겁니다. 알았나요? 그럼 얘는 이 신생아의 폐지가 체온 유지와 보호 기능을 하는데, 이걸 제거하면 어떻다? 애가 어때요? 순간적인 외부 온도에 적응을 못할 수 있으니까 바로 목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어때요? 26도 미만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추운 지역이잖아요. 특히나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온도가 높을 때, 즉 따뜻한 지역이라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원래
자연적으로 어때요? 애를 보호하기 위한 막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의 경우 바로 목욕시켜서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지죠, 이게. 퇴지가 담요 역할을 한다. 어떤 담요? 아이의 피부를 보호하는, 맞죠?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어때요? 씻겨버리는 거죠. 이 물질을 씻어버리는 것은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뭐 쉬운 말입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요. 이거는 어제 했는 거죠? 맞죠?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가 집에 가고 싶어와 대학생이 집에 가고 싶어, 매니저가 집에 가고 싶어, 심리학자가 정신적인 집으로 가고 싶어. 이런 것은 다 의미가 다르다. 맞죠?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죠? 워딩이 의미가 달라진다. 그 다음, 아까 이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이 너무 빨리 어때요? 증가해서 늘어난 지식만큼이나 변화의 속도도 빨라. 그러니까 미래 예측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consequently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밑에 예시가 나옵니다. 옛날 유럽을 예측하는 것은 쉬워. 근데 요새 앞으로 30년 후의 유럽 예측은 거의 불가능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갑니다. 밑에 요지 보세요. 부정적 결과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일부 사람한테는 어때요? 감정 안정과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 맞나요? 좀 어때? 너무 긍정적으로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이씨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민이 같은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맞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실제로 득이 되라 실이 되라 했는데 득이 된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죠? 연구해 봤단 말이야. 수학 문제를 보게 될 거라고 말했죠? 맞죠? 절반의 참가자들한테는 어때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맞죠? 그죠? 시험 생각해봐라. 걱정되겠죠? 그죠? 나머지 참가자들은 어때요? 이 교정하는, 맞죠? 주위에 돌리는 이런 생각해보게 하는 작업을 안 했다는 거죠. 맞죠? 너 일주일에 시험인데, 왜 할 건데?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허용된 참가자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실제로 기분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왜? 걱정되니까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죠? 걱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참가자보다 덜한 성적도 내고 걱정하니까 공부했겠죠. 공부했으니까 마음도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다? 성적도 좋았겠죠. 그래서 결과는 뭐다? 어떤 도전, 과제, 전에 잘못될 수도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 맞나요? 걱정을 하는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과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문제인가요? 일부 사람은 걱정한다. 끊임없이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강조 구문입니다. It is 명사 부사 대시죠. 그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동기부여한다. 맞죠? 하지만 이익을 주나 어때요? 그죠? 실제로 이익을 주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아내려고 실험해봤더니 이익을 주더라 이 말이죠. 맞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는 제안하죠. 그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잘못될 모든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더라. 뭐 내용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건 어제 했는 거죠? 우리가 여가 시간이 있는데 진짜 지가 그죠? 후회하지 않는 여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뭘 하고 싶은지 몰라. 두 번째, 그걸 성취하기는 너무 큰 일이야. 맞죠? 그래서 어때요? 그죠? 여가 시간에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요.
자기 공개는 신뢰와 친밀감 형성하여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때요? 어느 정도 드러내야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것이고 서로 친밀감이 생긴다. 왜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기꺼이 알도록, 그죠? 기꺼이 알게 되도록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충실함을 느끼겠죠. 그죠? 내 이야기 한 개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맞죠? 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아, 나는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맞죠? 나는 뭘 좋아하고, 맞죠? 이래야지 사람과 관계가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죠? 그러한 관계는 자기 공개에 기반을 둔 것이다. self-disclosure. 이게 바로 자기 공개죠. 맞죠? 나를 먼저 드러내니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초기 대화나 초대는 일 끝나고 함께 시간 보내자. 나는 너를 잘 알고 알아가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인생 이야기를 말했잖아. 네 거 이야기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공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겠죠. 일하는 곳, 취미, 뭐 여행, 어쨌거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실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공개를 연습해라. 맞죠? 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내 공개가 필요하니까 이걸 숨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봐라 이 말이에요. 주제는 어떻습니까? 그죠?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뭘 공개할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시간이 흐르고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의견, 목표를 공유할 때, 그죠? 좀 더 편안하게, 이 말하기가, 자기 공개가 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럼 관계도 어때요? 더 발전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자기 공개를 통하여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거를 공개를 연습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그죠? 그 이야기가 다죠.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요. 자, 감각적 자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감각적 자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도 뭐 일화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첫째 문장이 주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의 그죠?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감각이 일상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알지 못한다. 그럼 이게 필자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 감각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우리의 일상의 활동과 그러니까 우리 일상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감각적 자극이 생기고 그것이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추운 겨울날에 보석 판매집에 갔습니다. 왜? 친구 생일 선물 사려고. 알았나요? 그래 갔더니 나도 모르게 수영복을 둘러보고 있어. 추운 겨울이라고요. 친구한테 줄 선물 보석 그죠? 이걸 생일 선물로 고수 골라 갔는데 수영복을 보고 있어. 그래서 뭐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겨울에 수영복을 왜 보고 있어 내가? 백화점 가갖고. 맞나? 그래서 여름이 어때요? 아주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주위 공기가 여름의 공기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공기라는 건 물리적 공기일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알았나요? 그죠? 나중에 판매 직원과 농담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여름, 지금 수영하러 갈 건데 아닌데 왜 수영복 보고 있네요? 내가 참 웃기죠?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해서, 왜 내가 여기 왔을까? 이렇게, 수영복 판매 직원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물어봤더니 저분이 뭐라 한다? 코코넛 향기를 쓰고 있는 걔가 이렇게. 코코넛 향기라는 것은 무슨 말을 나타내죠? 여름을 암시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코코넛 냄새, 은은하게, 해변가의 그 풍경, 냄새가 어때요? 풍기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알겠나?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나는 분명히 친구 선물 사러 갔고 보석 가게를 들으려고 했는데 수영복밖 고르고 있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럼 내가 왜 이까지? 라고 직원하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더니 직원이 가리키는 것이 아이고 저 코코넛 저 기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코넛 냄새가 풍기니까 여름 해변의 냄새 이런 풍경이 어때요? 나를 자극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맞나요? 그럼 수영복 샀나 안 샀나? 안 샀죠? 안 샀지만 일주일 후에 피지로 가는 여행을 이야기했다. 결국 어때요? 지금 여름 안 됐지만 피지로 가면 그게 그죠?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더울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수영하고 싶다, 맞죠? 막 덥고 싶다, 뭐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백화점에 겨울날 그죠? 보석 사러 갔다가 우연히 접한 그 코코넛 냄새가 맞죠? 수영복 고르게 만들었고 참 웃기지만 수영복은 안 샀지만 놀러 가고 싶은데라는 욕구가 생겨갖고 어때요? 피지로 놀러 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름의 분위기를 즐기는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느끼는 사소한 감각들이 그죠? 내 판단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서별이 특히나 그죠? 매력적인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놀랐어 이 부분도 어때요?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꼭 위치를 잡아두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어제 미니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좀 받는 것 같고요.